첫 번째 뉴스인데요. 기사 타이틀이 비트코인 4,700만 원대 하락, 가상화폐 시총 16개월 만에 1,703조 넘어서. 여러분 1,703조면은 큰 돈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근데 사실 이 돈은 터무니없이 작은 돈입니다. 이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 말이 과장되게 느껴지시나요? 1,703조인데 이 중에 절반이 비트코인입니다. 지금 환율이 1,300원 정도 되니까 1조 달러 좀 넘는 거죠. 이 정도 금액 가지고는 주식 한 종목도 못 삽니다. 여기가 컴파니 마켓 캡이라는 사이트인데요. 골드가 현재 13조 달러, 애플이 2조 8천억 달러, 테슬라가 0.7조 달러인데 비트코인이 분실 수량까지 다 합쳐서 0.69조 달러예요. 7천억 달러가 좀 안 되는 거죠. 분실된 비트코인까지 다 합쳐도 테슬라를 인수하지 못합니다. 나머지 상장되어 있는 수만 가지 코인을 합쳐봤자 비트코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7조 달러죠. 만일 회사를 인수한다고 보면은 구글 정도를 인수할 수 있겠네요. 지구상의 모든 코인을 다 모았을 때요. 비트코인 가지고는 테슬라도 인수하지 못합니다. 이건 돈이라고 할 수 없어요. 상장 기업 한 개도 인수하지 못하는 창피한 수준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코인이 화폐로서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10,000배 이상 오르거나 아니면 이대로 쪼그라들거나. 여러분은 어느 쪽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0,000배 이상 오르는 쪽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위한 대출 서비스 등장했다. 기관용 암호화폐 대출 시장을 재건한다. 얼마 전에 델리오가 문을 닫았죠. 이러한 회사들이 하는 영업이 뭡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수탁을 받습니다. 이걸 대출을 해줘서 개인들과 이자를 나누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수익 모델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지분 증명 방식입니까? 작업 증명 방식입니까? 작업 증명 방식을 택하고 있죠.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자를 얻기 위해서는 대출 기관에다가 비트코인을 맡기고 수익 사업을 해서 이자를 지급해 줘야 되는 건데 수익 사업 모델이 마땅치 않았어요. 나중에 들어온 고객의 돈을 가지고 먼저 들어온 고객들의 이자를 메꾸는, 이러다가 나중에 터지고 이런 사례들도 있었단 얘기죠. 그런데 블랙록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이 ETF 시장으로 들어옵니다. 목돈이 예치될 수도 있죠. 그리고 목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1조 원이 예탁이 들어왔다고 치자고요. 그럼 1조 원어치를 비트코인을 사야 되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가격의 폭등을 가져오겠죠.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람들이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는 비싼 가격에 매입하고 매입하자마자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발생하겠죠.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접 시장에 가서 사기보다는 비트코인 대출 기관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빌려서 수량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좀 내려갔을 때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구해가지고 빌린 수량을 갚을 수가 있겠죠. 순차적으로 갚을 수가 있고 내려간 상황에서 갚을 수가 있고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 입장에서는 이자를 좀 주더라도 훨씬 더 수익률을 높이고 이득을 발생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기관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빌릴 수가 있게 되고요. 비트코인 보유자들은 이 대출 기관들에게 비트코인을 맡기는 겁니다. 이번에는 분명한 수익 모델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수익 모델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관 투자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믿음을 가지고 수탁할 수 있고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뉴스 보실까요? 비트코인 채굴자들 10월 채굴량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팔았다. 블룸버그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채굴업자들은 시장에 물량을 공급합니다. 전체 채굴된 비트코인의 90% 이상은 장기 보유자들이 물량을 쥐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는데 내놓을 이유가 없죠.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채굴업자들의 채굴 수량입니다. 채굴업자들은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건물 세도 내야 되고 작업 증명에서는 컴퓨터 성능, 즉 해시파워에 따라서 채굴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컴퓨터의 성능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을 계속해서 안고 가기 때문에 채굴이 되더라도 대부분을 매각해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바닥을 치고 있었죠. 사실상 좀 올랐을 때 파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커지겠죠. 그래서
안 팔고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최근에 24,000달러까지 떨어졌다 35,000달러대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까워서 못 팔고 있던 물량까지 100% 넘는 물량을 현재 채굴업체들이 매각하고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내년 4월경으로 예상되고 있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되면 채굴업체의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가격은 2배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채굴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한 어려운 시간을 대비해서 미리 팔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상 반감기 시점까지는 약 120일 정도 남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미국 기관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 승인 시기도 내년 초, 그리고 중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이야기가 홍콩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년 초에 전부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고요. 훨씬 더 큰 폭의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 왜요? 예년에는 개미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가격이 올랐다면은 이번 반감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블랙록 자금의 5%만 들어와도 지구상의 비트코인을 다 사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개 이상의 미국의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누군가를 승인해 준다면 다른 업체들도 승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부터 돈이 생기는 대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 얘기인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월가의 거물들이 전쟁이 세계적 경기 침체를 촉발할 수도 있다라고 JP 모건 대표, 블랙록, 레디핑크, 이러한 사람들이 예측을 했어요. 근거는 뭐냐면 호르무즈해협 봉쇄나 아랍 전면으로 전쟁이 확전이 되었을 때 석유 공급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리스크가 존재하고요. 거기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의 항공모함이 근처로 갔죠. 아랍권들도 아직은 참전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불똥이 어디로 튀고 어떻게 확전이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제가 침체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원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더 심화될 수 있겠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사람들의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기업들의 활동은 어려워지고 유가는 상승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월가의 거물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은행과 미국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다가 그런 이야기들을 인터뷰하면 뭐라고 합니까? 꿈에 부풀어 있죠. 그러나 전문가들의 예상은 그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명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는데 혹시 오를지도 모르잖아. 이런 거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투자가 아니고 도박입니다. 투자는 언제 합니까? 전반적인 흐름이 펼쳐졌을 때. 물론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그럴 때 하시는 게 투자입니다. 그게 뭡니까? 비트코인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상승이 시작됐고요. 물론 내일 떨어질 수도 있고 한동안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시점을 기다리시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사실 제가 알고도 지난번 반감기를 놓쳤던 게 그런 어리석은 생각 때문이에요. 떨어지면 사야지 하다가 더 올라요. 그럼 떨어지겠지. 한데 더 올라요. 이제는 떨어질 거야 했는데 더 오릅니다. 그럼 못 사는 거예요. 그때 가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겁나서 팔잖아요. 그럼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장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펼쳐질 시점이고 시장도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참여하셔야죠. 우리의 목표점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2025년 연말이 될 겁니다.